우리 사회가 달라졌어요. 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 예측보다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2028년을 정점으로 해서 실제 인구 감소는 2029년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교수님, 예. 이 상황 예.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인구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제 원래 태어난 인구가 30만 명이고 원래 그 돌아가신 분이 이제 31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난 인구가 원래 죽은 사람들보다 더 적다는 거죠. 1971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많이 105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금년에 한 3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인구의 70%가 줄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옛날에 과거에 그 김무성 그 한나라당 대표가 그 해외에서 이주 노동자를 한 30만 명을 받아야지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인구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비난을 좀 받았었죠. 이와 같이 해외 이주민들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적정 인구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적다는 거고 이게 그 프랑스, 유럽도 굉장히 같은 시기를 겪었는데요. 이 당시에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항상 태어나기만 하면 육아는 책임지겠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육아 수당 한 달에 10만 원만 주고 있어요. 10만 원만 가지고 애기 밥도 먹여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뭐 수당이 안 되거든 충분하게. 그래서 정부가 대안이라 그러면 충분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진짜로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 정도로 각오를 해야 되고 프랑스가 GDP의 4% 정도를 육아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부족하게 한 0.9%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육아 정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강 변호사님 실제로 제 주변을 봐도 아이를 낳겠다는 젊은 부부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유일의 출산율 0점대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에 0.98명이었고요. 2019년 올해 0.94명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리고 2017년은 1.052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출산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인구 감소, 인구 절벽 늘 나왔던 얘기라서 사실 새롭진 않은데 막상 또 현실이 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산 가능 인구라 그래서 우리가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인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갑자기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렇게 했다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되었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한 명만 낳아자는 정책을 추진해 와서 지금 현재 중국이 14억 인구인데 앞으로 한 2100년에는 99억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이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나이지리아가 지금 그 인구가 한 7명쯤 돼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도와 나이지리아가 이제 2100년에는 가장 많은 인구가 되고 그래서 중국이 최고의 나라였다가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니까 해외 노동자들 받아들이는 게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육아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제안을 해야 된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육아 수당을 주어야 된다. 그것이 좋은 대안입니다. 네, 변호사님 아까 살짝 재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뭘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까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결국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 육아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한다면 우리나라가 비혼 출산율 이것이 1.99%로 세계 최저입니다. 비혼 출산율. 그래서 사실은 결혼 형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혼인 관계에서만 출산을 갖다가 장려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동거라든지 여러 가지 비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다시 말하면 혼인 관계에서만 이 출산 장려금을 준다든지 내지는 육아 수당을 준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결혼 제도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가정 형태에서도 출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프랑스 같이 말이죠. 네, 요즘 정말 이 인구 절벽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좀 절실해 보입니다.